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예, 예. 뱀띠 차례죠? 예, 예, 뱀띠 네, 차례죠. 2022년 이민년 예, 예. 뱀띠의 상반기 운세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좀 미리 뽑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남들은 이제 어떻게 하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일단 0으로만 뽑아봤어요. 뭐, 나와 있는 공식은 의미가 없고, 저는 원래 0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0쪽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맞다, 안 맞다 논할 수는 있거든요. 그건 전 그렇게만 개의치 않는데, 전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살 신사생 뱀띠를 보면은 이분들은 문과 성향이 강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문과 쪽으로 가는 게 좋죠.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분들이 이과로 갈 거냐, 문과로 갈 거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상담하고 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성향이나 사주를 놓고 보면 문과 쪽인데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뭐 기술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틀은 이제 문과 쪽 성향이다. 근데 이제 신사생들 보면은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하는데 40 전에 죽을 고비를 2번 정도 넘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에 큰 사고를 당하죠.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치고 수술도 하고 그 고비를 넘기죠. 그 다음에 20대 후반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이제 명이 긴데 죽을 고비를 못 넘기면 좀 명이 단명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구할 건지 빨리 판단하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민년을 놓고 보면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 마음만큼은 잘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잘하고 싶은데 뜻하는 대로 마음 먹었는데 공부가 좀 잘 안 돼서 답답할 텐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나이가 어린데 그래도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성의 눈을 뜨죠. 이성의 눈을 떴는데 연상의 여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상의 여자를 만났는데 만날까 말을까 헤어질까 말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에 소가리를 하죠. 그런 거 있을수록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부모님이 아들내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물어봐서 단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신사성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신사생들 보면 참 융통성이 없어요. 너무 고집이 세죠. 고시식하죠.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상의하는 해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서 임신할 수도 있고 공부 쪽으로 안 가게 되면 약간 화력계 쪽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공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유부남을 만나다 보니까 혼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만나더라도 임신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신사생들은 운이 좀 안 좋아요. 운이 안 좋으니까 몸도 살이시고 마음도 살이시고 주매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뱀띠 기사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문과 쪽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과 쪽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두 가지 다 갈 수 있는 사주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올해는 너무 자만하다가 크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너무 나대지 마라, 자중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올해 법적 문제가 붙어요. 법적 문제 소송이나 재판이나 구설 시비가 따라드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올해는 일복이 많고 공부할 운도 들어와 있고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딜러 일 같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운수가 저절로 웬만하면 잘 풀리거든요. 잘 풀리다 보니까 금전운이 들어오죠. 부부 임신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문서운도 들어오고 이동운도 들어오고 이사운도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고 싶다 하면 창업해도 되고요.
물건이 나왔는데 계약을 하고 싶다. 계약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청약이나 분양이나 집이 없으신 분들은 분양도 하셔도 되고 청약도 하셔도 됩니다. 주식, 증권,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올해는 재미를 보죠. 그 다음에 올해는 횡재수가 있고 귀인이 따라들죠. 이런 경우에는 로또 한번 사볼 만도 합니다. 꼭 된다는 보장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사볼 만 하죠. 결혼을 못하고 좀 미뤘던 분들은 올해 결혼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거든요. 그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니까 집 장만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근데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올해 가을에 상문이 들어와요. 아마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갑자기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문운이 들어오니까 조금은 상문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른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6 정사생, 이분들은 올해 운이 상당히 좋죠.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주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분들은 조실부모하는 사주거든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떨어져 살든지, 가정사가 10명이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10명이면 반절 정도는 그런 고통을 겪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려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 운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올해 운은 잘 풀리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올해 금전운, 문서운, 매매운, 이사운, 그 다음에 승진운, 이성운, 횡재수까지 들어오죠. 오늘 전반적으로 잘 풀립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마음먹은 데 집을 살 수가 있고요. 취직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취직이 잘 안 됐는데 취직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가게를 내놨는데 잘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 가게도 올해는 잘 나갈 거예요. 특별한 방법 없이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도 아까 22살 신사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어려서 시집을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하지만 일찍 가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런데 가정 꾸리지 못하죠. 꾸리지 못하니까 또 실패를 보죠. 그런 좀 아픔이 있는 사주들이고요. 올해 코로나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시급하게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는 게 좋고요. 이분들이 10년 만에 운이 들어옵니다. 10년 만에. 그동안 10년 동안 운이 징그럽게 안 풀렸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고비가 지났으니까 올해는 운이 상당히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너무 서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도 이런 절절절 솔솔솔 풀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빚이 많이 진 분도 있거든요. 남의 돈을 갖다 썼던 빌렸던 대출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돈벌이가 좋아서 올해 빚이 청산이 좀 되죠. 자, 다음은 을사생 뱀띠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좀 올해 운이 안 좋아요. 너무 운이 안 좋다는 건 그냥 안 좋다는 거고 너무 안 좋다. 그건 너무 안 좋은 건데 현재는 운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공방동하면 안 된다. 올해 상문이 들어옵니다. 산소 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별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올 봄에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든지 사람한테 시급하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남에 있어서 좀 웬만하면 잘 알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이사하지 마라. 이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몸도 아프고 탈이 나서 집안이 시끄러울 수가 있고 금전운이 막힙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이 운이 나쁘다는 건 올해 이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고 집수리도 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고요. 남이 쓰던 물건이나 중고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마라.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죠. 이분들이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끓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산이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이 좀 나쁘다는 거지. 다른 부분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부지간에 산이 많이 이혼하니 많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앞전에도 나왔을 거예요. 한 2, 3년 전부터 부부지간에 싸우든지 다투든지 이혼하든지 말든지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혼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다 보면은 이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건 한 번 정도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집 문서, 땅 문서, 토지 문서를 올해는 변동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상속이든 누구한테 맡기든 명의를 바꾸든 웬만하면 문서를 움직이지 마라. 그 다음에 산소를 손대지 마라. 비석이든 상석이든 이장이든 합작이든 웬만하면 산소를 손대지 마라. 멧돼지가 와서 건드려서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으면 내년 윤달이 돌아오거든요. 윤달 때 가서 산소 일을 하시면 되고, 집도 수리하지 마라. 중축이나 신축이나 개축이나 집도 수리 안 하는 게 좋고요. 리모델링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보일러실이 고장이 났거나 뭐 수도가 고장이 났거나 그런 건 사소한 건 하셔도 되는데, 누가 봐도 일거리가 큰 일거리는 웬만하면 올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울사생 뱀띠들이 올해는 심적으로 힘들어지죠. 마음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얘기가 마음속에 나오는데 우울증도 들어오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견뎌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70살 되신 뱀띠 계사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운수는 보통이고요.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좀 아플 수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건 아니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운때 따라도 몸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운동 좀 꾸준히 하시고 건강검진 받아봤으면 좋겠고, 이사 같은 것도 웬만하면 방향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사는 해도 돼요. 이사는 해도 되는데 방향을 잘 보시고, 올해 북쪽으로 좀 손이 있거든요. 대장군이 있고 삼살방어가 있으니까 이사하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북쪽으로 하지 마시고, 집을 수리하고 싶은데 북쪽이다 그러면 올해는 집을 수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뜻하지 않게 화재수가 있거든요.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로 인해서 내 집이 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가슴에 불이라고 하는데 화병이 도질 수도 있고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은 재혼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들어오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재혼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운은 문서운, 이동운, 이사운, 신축운, 계약운, 매매운, 매입운, 귀인은 횡재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도 운빨은 좋네요. 운빨은 좋으니까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길